그러면 테이크 2 작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볼 작품은 너무 갑자기 시작했죠. 그래도 딱 이렇게 진정하고 네. 처음에 볼 작품은 우리가 이제 고야 일생 얘기할 때도 봤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너무 유명한 고야의 초창기 작품 중에 하나죠. 초창기 작품 중에 하나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800년부터 1801년 동안, 1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뭐, 거의 뭐 1년 동안 그린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린 것 같고, 작품 제목은 찰스 4세의 가족. 찰스 4세와 그의 가족.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찰스라고 발음하는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식 발음이란 말이에요. 불어로는 찰스가 아니라 샤를이란 말이에요. 샤를. 근데 스페니쉬는 뭐라고 발음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찰스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영어 발음이니까. 샤를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샤를. 그리고 당시에는 영국 말고 스페인이랑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다 섞이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오스트리아 해가지고. 샤를 4세 같아요. 샤를 4세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고야가 그 전에는 왕궁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어요. 많은 화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 그림을 그리기 1년 전에 이제 왕정화가의 뭐 1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족들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벨라스케스가 가졌던 그 지위를 뭐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고야가 이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왜 이야기가 많냐면, 여기 이게 이 배 나온 아저씨가 샤를 4세예요. 찰스 4세. 그 다음에 여기 아이 2명의 손을 잡고 어깨에 이렇게 팔을 얹고 있는 요 여자가 찰스 샤를 4세의 아내, 그러니까 여왕이겠죠. 여왕인 파르마의 마리아 루이사 여왕. 파르마의 루이사 여왕.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친구가 여기 샤를 4세의 아들인 페르난도 7세, 그리고 샤를 4세에 이어서 스페인 왕이 된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등장인물 중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은 당연히 고야겠죠. 고야가 캔버스가 이렇게 있고, 고야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죠. 여기 왕족들은 다 이제 얼굴이 빛을 받은 상황이긴 하지만 고야는 왕족 아니잖아요. 근데 어둠 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근데 요 모습은 많이들 보셨던 이전에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 그 유명한 이 작품에서 벨라스케스가 이렇게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그림 라스 메니나스를 참조 또는 차용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벨라스케스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워낙 존경받는 화가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샤를 4세, 그 다음에 페르난도 7세 같은 경우도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야가 이 그림 안에 들어가는 거를 왕이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 그림을 차용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요 작품 그릴 때만 해도 지금은 당연히 다 프라도 미술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프라도 미술관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 벨라스케스의 작품, 고야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왕족밖에 없었어요. 왕족. 그렇기 때문에 고야도 당연히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봤고, 요 샤를 4세도 봤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 배경에 그림이 걸려 있는 거, 그것 또한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를 아마 참조하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주목이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사람이, 인물이 여기서 딱 한 명이 있어요. 딱 한 명. 누굴까요? 딱 한 명이 달라요. 여기서 딱 한 명이 다른데 요 여자예요. 요 여자. 요 여자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앞을 보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렇게 옆을 보고 있지만 얼굴이 나왔잖아요. 심지어 고야 같은 경우도 앞을 보고 있는데 요 여자만 약간 옆모습이긴 하지만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난도 7세와 결혼을 할 나폴리의 마리아 안토니아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만 해도 요 여자랑 결혼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대요. 그래서 고개를 약간 반대로. 왜냐면 아직까지는 요 여자가 요 왕족의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안토니아, 그러니까 요 샤를 4세와 요 여왕, 그러니까 루이사 맞죠? 루이사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인데 스토리가 있어요. 요 그림 보면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 요 당시에 이 샤를 4세가 되게 무능한 왕으로 유명했대요. 이 무능한 왕으로 유명한 거는 스페인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옆에 나라들한테까지도 다 소문이 퍼져 있었대요. 요 샤를 4세는 능력이 없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 나라 통치에 관심이 없다. 대신 이 여왕인 루이사가 통치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심지어 요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작품 제목은 샤를 4세와 그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샤를 4세는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옆에 있고, 오히려 여왕인 루이사가 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참고로 이 사람이 실물 사이즈래요. 실물 사이즈. 세로가 280cm. 그러니까 대략 실제 키 정도 되겠죠. 가로는 336. 그래서 당시에 오히려 왕인 샤를 4세보다 루이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썰이 있는데, 한 가지는 고야가 요 여왕의 눈치를 받고 실제로 나라는 그렇게 통치가 되고 지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가운데에 그렸다. 원래대로 하면 왕이 당연히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제 고야의 나머지 작품들을 보면 당시 상황을 비판하고 뭐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로버트 휴즈라는 이제 미술 평론가가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진짜 풍자화로서 왕족의 초상화를 그린 거라면 고야는 목숨을 걸고
만약에 고야의 방금 말씀드린 의도가 누군가가 알아챘다면 고야는 바로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이 작품은 이 왕족을 조금 미화한 작품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 여왕 있잖아요. 요 여왕이 이 당시에 1800년, 1801년 당시에 사실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많이 늙어 있는 상태인데, 왜냐면 요 작품 있죠. 요 작품이 고야가 그 여왕을 그린 초상화예요. 루이사 여왕을. 그런데 이 작품이 1789년에 그려진 거예요. 1789년에 그려졌는데도 얼굴이 요렇단 말이에요. 좀 나이가 들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보다 11년이 지난 상황인데도 11년이면 훨씬 더 좀 나이가 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는 할머니인데, 근데 얼굴을 조금 온화하고 자상하고 조금 더 젊게 그렸다. 그리고 문제 이 페르난도 7세. 페르난도 7세가 여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얼굴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보다 굉장히 잘생기게 그린 거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잘생긴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키도 좀 많이 작았대요. 근데 뭐 특별히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그림도 고야가 그린 거예요. 페르난드 7세. 요거는 1815년에 페르난드 7세가 왕이 되고 나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왕들이 합스부르크 뭐 이런 거 보면 턱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생겼대요. 네. 그 왜 헤어스타일이 이런지 실제 이랬으니까 이렇게 그렸겠죠. 왜 요런 헤어스타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키가 작죠? 근데 이것도 또한 이때는 아직 왕세자였단 말이에요. 왕세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국왕이 됐을 때고, 국왕이 됐을 때면 더 미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실 건데 이것도 미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되게 못생긴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키도 조금 작은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좀 늘린 거겠죠? 보정해서. 그래서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노란빛이 들잖아요. 노란빛이 들기 때문에 좀 온화한 느낌. 그리고 아무래도 왕의 가족을 그린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푸근하게 그렸기 때문에 요 루이사가 왕을 어떻게 보면 스페인을 지배하는 걸 고야가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일 수가 없다라고 로버트 휴스라는 평론가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저도 좀 논리적인 것 같고 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 초상화만으로 고야가 비판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루이사, 이 여왕이 도대체 어땠길래 요런 이 루이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왕족의 초상화, 단체 초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비판적인 그림으로 봤냐면, 첫 번째는 고야의 나중에 작품들을 보면, 그리고 또 그 전에 판화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좀 사회 비판적인 작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루이사 여왕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금의 한국과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루이사 여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재밌어요. 재밌더라고. 근데 이 루이사 여왕을 따로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나중에 보여드릴 요 작품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루이사 여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루이사 여왕은 1751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이 그려진 1801년이면 벌써 50살이 넘은 거죠. 네, 요거는 1765년에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시절.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로코코 스타일이죠. 로코코 스타일. 이 작품이 1765년에 그려졌기 때문에 그때는 로코코 스타일이 전 세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유럽, 서유럽을 강타하고 있었던 미술사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죠. 이때만 해도 되게 좀 예쁘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젊었을 때는 조금 예쁘장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집안을 얘기하면 되게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근친 아닌 근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 루이사 여왕은 마리아 루이사라고 불리는데 그냥 마리아 루이사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파르마의 마리아 루이사라고 불려요. 근데 파르마는 이탈리아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 파르마 지방, 그 당시에 이탈리아는 되게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아버지가 스페인의 옛전 왕이었던 필립 5세의 넷째 아들이 파르마 공작 필립이었는데요. 그 파르마 공작 필립이 이 루이사 여자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스페인 왕의 부인 여왕이 됐는데 이 여왕의 친할아버지가 스페인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편의 윗세대의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남편이랑 이 루이사랑은 친척 관계였던 거예요. 친척. 좋게 봐줘야 사촌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루이사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루이 15세,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이겠죠. 루이 15세와 폴란드 태생의 마리 레친스키 여왕의 장녀인 프랑스의 루이스 엘리자베스라는 여자의 막내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은 어마어마했던 집, 다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프랑스의 여왕의 막내딸이 프랑스 여왕이라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왕족이었던 루이스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엄마였고 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복잡해요. 이때 스페인 왕족의 그 혈통은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그때 옛날에 합스부르크 얘기했을 때도 진짜 그 왕족의 가계도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근데 똑같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요 루이사의 아버지가 파르마 공작이었기 때문에 파르마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딸인 마리아 루이사는 파르마의
마리아 루이사 이렇게 불렸어요. 지금도 영국 여왕 보면 뭐 어디 어디에 뭐뭐의 프린세스 뭐 어디 어디에 프린스 막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여자는 당시 뭐 오빠랑 언니랑 같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콩디악이라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프랑스 왕이 계승자인 부르고뉴 공작 루이랑 약혼을 하기로 했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프랑스 왕이랑 결혼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르고뉴 공작 루이가 생각보다 빨리 죽어가지고 대신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됐던 샤를 4세 스페인의 왕인 샤를 4세와 결혼하게 됐대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언니인 이사벨라가 있는데요. 이사벨라의 남편이 요셉 2세 황제였대요. 근데 그 요셉 언니가 생각보다 일찍 죽어가지고 언니 대신 언니의 남편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제안이 당시에 있었대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형부랑 결혼을 하라고 집안에서 압박이 있었대요. 자기 언니의 남편이 언니가 죽어가지고 언니 남편이 혼자가 돼가지고 형부랑 결혼을 하라고. 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서 결국에는 아까 봤던 샤를 4세와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마리아 루이사는 어렸을 때부터 좀 지적이고 야심적이고 지배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았대요. 그리고 조금 예쁘기는 했고 우아하고 또 사치스러운 걸로 유명했대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계속 낳다 보니까 출산의 후유증인지 몰라도 생각보다 좀 아이를 낳고 나서 좀 많이 늙게 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아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인 자기 남편의 아버지인 샤를 3세가 요 루이사를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싫어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이 되게 좀 소극적이고 국정을 하는데 관심이 없고 그냥 사냥하러 나가고 놀고 요런 사람이었대요. 요런 사람이고 솔직하게 말해서 좀 남자를 좀 많이 좋아했대요. 남자를 많이 좋아해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샤를 4세가 국왕인데 여왕인 조금 화면에 보이는 마리아 루이사가 국정을 지배했는데 사실은 이 마리아 루이사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당시 고도이라는 국무총리가 있어요. 요 사람이 고도이예요. 고도이. 그래서 썰에 의하면 샤를 4세와 루이사의 자식들 중에서 몇 명은 샤를 4세의 아이가 아니라 고도이의 아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작품은 고도이의 초상화란 말이에요. 당시 국무총리였던. 그런데 고야가 그린 거예요. 이거 고야가. 되게 웃기죠. 그래서
왕은 샤를 4세인데 알려지기에는 루이사가 나라를 지배했다고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센 여자잖아요. 센 여자. 센 여잔데 사실은 고도이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고도이가 요 고도이가 요 루이사를 지배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왕족의 아들이기도 했으니까 고도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시의 스페인은 국무총리인 이 고도이가 지배를 했다. 왜냐면 여왕인 루이사와 내연 관계였고 고도이가 더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도이가 또 누구냐? 이 지금 작품을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벌거벗은 마하 요 작품이 있잖아요. 요 작품을 의뢰하고 이 작품 때문에 나중에 고야가 종교 재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의뢰한 사람이 고도이였고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요 작품을 요 고도이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되게 벌거벗은 마야의 의뢰인이 요 고도이였어요. 근데 이 고도이는 이 여왕이 루이사와 내연 관계였고 뭐 이게 진짜 막 이래요.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루이사 여왕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재밌는 얘기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왕이 좀 질투가 좀 많았대요. 왜냐면 자신은 늙기도 하고 이제 뭐 치아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아까 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요 여자 있잖아요. 요 여자 이름이 나폴리의 마리아 안토니아라는 여자고 자신의 아들인 페르난드 7세와 결혼을 할 미래의 여왕이 될 여자인데요. 이 루이사가 질투를 해서 썰에 의하면 결국 일찍 죽었거든요. 일찍 죽었는데 이 루이사가 자신의 며느리를 독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자신의 아내가 여왕이 죽었으니까 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여왕이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 며느리까지 독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루이사. 이게 스페인 19세기 초반의 스페인 역사였죠. 스페인사.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 그림 하나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 작품들을 보면 요런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요 작품은 고야가 그린 거고 웃긴 건 요 여왕도 고야가 그렸고 이 여왕의 내연 관계이자 국무총리인 고도이도 고야가 그렸고 되게 웃기지 않아요? 다 고야가 그렸어요. 그리고 이 고도이가 의뢰한 그 유명한 벌거벗은 마하도 고야가 그렸고 이 작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또 벨라스케스의 라스메니나스까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작품 얘기 하나밖에 못했네요. 제가 오늘 수다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고야 작품은 한 작품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또 다음 주에 이 벌거벗은 마 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 작품도 또 할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역사적인 작품이거든요.